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또 이제 9월이 끝나가. 9월 24일이야 오늘이 벌써. 9월 독서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다. 다음 달에 10월 독서로. 어차피 이거 10월 달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추석 연휴 포함해가지고 5번 해가지고 아마 10월 29일 날 끝나. 이건 사실 9월 달에 한 번 수업하고 10월 달에 4번 수업하는데 9월 독서네. 10월 독서로 바꿔야 되겠어. 선생님이 오늘 또 한 주 쉬고 첫 수업하는 날이라서 조금 일찍 켰습니다. 4542 친구요. 현서 어머문 아마 어머니 닉네임일 거고. 반갑습니다. 네, 담비 친구, 정경혜 친구, 스마일 친구, 치즈 샌드위치 친구, 소율 친구, 허니블렌디드 친구. 이게 마스터 쓰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야. 마스터 친구도 있고 클래스 마스터 친구도 있고 무슨 다른 마스터 친구도 있더라고. 많아요. 민민 친구, 말콩이 친구, 신라면 친구, 호랑이 호리의 애니메이션 친구, 와니 친구, 김준호 친구, 민키 친구, 엉존 친구, 미나랑 놀자 친구. 우리 미나랑 놀자 친구도 있고 바다랑 놀자 친구도 있죠. 저스틴 친구, 짜루짜루 진짜루 친구.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오고 있죠. 토토로 가온 친구도 반갑습니다. 반짝 호두 친구, 치즈 샌드위치 친구. 치즈 샌드위치는 뭐지? 샌드위치는 대체로 그 안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넣는 거 아닌가? 안에 치즈 넣는 건가요? 좋아요. 민민 친구, 나무 친구, 럭키 친구. 당분간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들을 잘 챙기고. 요즘에 여러분, 예전에는 비가 왔을 때 걱정할 게 몸이 젖는 것만 걱정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아니야.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엄청난 양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몸을 못 가누거나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재난급으로 많이 올 수가 있으니까 비 오는 날에는 항상 예보를 잘 살피고 웬만하면은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을 때는 좀 일찍 집에 들어가고 해주도록 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더워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꽤 큰 나라예요. 어딘가에 비가 엄청 올 때 이렇게 덥기도 하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을이 오고 하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아직 따뜻한데 밤이나 새벽에는 추워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창문을 제일 많이 열고 자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기에 물려가지고 뜯기는 경우들도 있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다들 이제 슬슬 가을 겨울용 이불로 교체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들이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이불도 따뜻한 걸로 덮고, 또 덥다고 발로 차지 말고 잘 덮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를 바랄게요. 자, 아까 이제 누가 책 얘기를 하던데 우리 여기 담을 넘은 아이 벌써 한 2년쯤 됐더라고요. 23년도 6월에 선생님이 처음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책인데 여전히 어린이 추천 도서라고 해야 될까? 어린이 추천 도서에서 10위권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선생님은 다시 보면서도 눈물이 한 방울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담을 넘다라는 그런 행위. 표지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표지는 무슨 이렇게 인기가 많은 책들은 표지가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 매해 새로 인쇄를 하고 10만 부 기념, 뭐 여름 기념, 뭐 한글날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 해가지고 표지만 바뀌는 거지. 이거 소설책이라서 책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 표지나 상관없어. 선생님 거는 무슨 기념 표지인가? 아니면 이게 기본 표지인가? 그래서 다른 내용은 하나도 상관없어요. 자, 정말 재미있는 그런 책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담을 넘다라는 표현, 빛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선생님도 황금도깨비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어. 이 담을 넘다라는 표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담을 넘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모든 생명체는 살면서 한 번쯤은 담을 넘어야 돼요. 피디님 이거 좀만 더 시원하게 해주실래요? 눅눅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뿐 아니라 담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존재가 또 있어. 그렇지.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수시로 담을 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렉인 친구들은 이거 세로 고침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위에 이거 동글동글하네 세로 고침. 담을 넘는다라는 거 많이 볼 때가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담 안 넘는데요.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아마 모든 친구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을 거야. 매일같이 담을 넘는 어떤 무언가를 보고 있어. 담을 넘는 어떤 존재. 왜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담을 넘어야만 되거든. 담을 안 넘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선생님 아이한테 잘 읽어주는 책이 있거든.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건 왜냐면 너무 유아용이야. 여러분 동생이라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인스타 같은 데나 단톡방에 올려줄 거야.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동생들, 애기들 보라고. 선생님 뭐 이 책은 아무 연관도 없어. 선생님 돈 주고 산 거야. 내 돈 내산이야. 이 틈만 나면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너무 좋거든.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라서 추천해 줄 수는 없는데 틈만 나면 뭐? 틈이라고 하는 게 뭐야? 무언가가 벌어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틈만 있으면 거기서 자라나는 게 있어. 틈만 나면 TV 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게임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유튜브 보려고 하고, 틈만 나면 간식 먹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은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고, 그 틈만 말고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거. 그래, 풀.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잡초지, 잡초. 여러분 잡초 잘 생각해봐. 잡초 어디 나와 있어? 보도블록 사이에도 막 나 있지. 또 어디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에 나 있지. 어디든지 틈만 나고 거기에 약간의 흙, 약간의 먼지 이것만 있으면 거기에 어딘가에서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자라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뽑느라고 엄청 힘들지 사실. 그럴 만큼 틈만 나면 자라나는 게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봐봐. 이런 돌담에도 여러분 이 돌담도 보면 요런 틈에 다 이렇게 뭐 이파리들 난다 알고 있지? 막 이런 기와 틈 사이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뭐 무슨 풀인지도 몰라. 뭐 잡초라면 잡초고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풀이 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언젠가는 뭘 해야 되냐? 담을 넘어야 돼요. 왜? 태양이 여러분 말한 것처럼 태양이 햇볕이 여기 이렇게 탁 떠 있어. 반가 하면서 태양이 떠 있어. 햇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풀들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담을 넘어서 여기로 뻗어 나가야 거기서 햇볕을 보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가지고 또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학교 담벼락이라던가 여러분 아파트 벽이라던가 여러분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어떤 벽들 봐봐. 전부 우리나라는 뭐 어떤 덩굴 식물이라던가 그 식물이 뭔지는 모르겠어 선생님도. 뭐 칡 이런 건 아니야. 그건 산속 깊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나팔꽃일 수도 있고 라일락일 수도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나무든 뭐든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 가지고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쫙 뻗어 가잖아요. 이 잡초, 우리가 잡초라는 이름도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이름이지.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어? 잡초가 뭐야? 잡스러운 풀, 잡다한 풀.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이름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잡초로 통칭하는 이런 존재들조차도 언젠가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벽이라고 하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기준을 넘어가지고 넘어서는 거잖아. 담을 넘어가. 잡초마저 담을 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당연히 그 담을 넘고 극복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은 담이라고 상징되는 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대상을 이렇게 뛰어넘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푸시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담이 무엇일지는 선생님도 모르겠어.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존재를 뛰어넘어야 돼. 그게 뭐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야.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수학의 담을 넘지 못했거든. 선생님 수학의 담만 넘었어도 선생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수학의 담을 넘지 못했어. 선생님은 그래서 결국 엄밀히 말하면 수학을 못 넘은 아이야. 여러분한테 어떤 답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꼭 넘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의 주인공인 이 이를 앙다문, 이 굳센 여학생, 이 푸시리는 과연 무엇을 넘는 거지? 게임하는 것을 막는 엄마를 넘지 마세요. 거기는 넘지 마. 거기는 그냥 극복하지 말고 그 담벼락 아래에 있어. 괜히 그거 넘으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넘지 마세요. 자, 이 푸시리가 무엇을 넘냐라고 하면 이 책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주제를 다룰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겪어본 적도 없고. 여러분 혹시 유모가 뭔지 알아요? 유모? 유모가 뭔지 알아요? 유모? 엄마 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유모. 이 작품은 이 유모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모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유모차, 아이고 선생님 건드려가지고 또 돌아와. 뽑았다 해야 되나? 됐다. 왜 이래? 돌아와. 유모. 대신 길러주는 아줌마?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유모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뜻을 가진 단어를 합친 거야. 유, 모 각각 두 개예요. 맞아요. 아이를 돌봐주는 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베이비시터라고 해야 되나? 베이비시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유모가 아니야.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이 유모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맞아. 보모라고 해야지. 그렇지. 보호해주는 사람. 미인 친구 고마워요. 맞아요.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사람은 보모라고 해야 맞아. 영어로 치면 베이비시터지. 베이비시터. 돌봄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돌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유모의 핵심은 유야. 유. 그래, 이 유가 뭐냐? 전유자야. 전유자. 모자는 어미모자. 그래서 유모를 정확히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젖어미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젖을 먹지 뭐.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다 아기 때 밥을 먹기 이유식을 먹기 전까지 여러분이 전부 다 엄마 젖만 먹었을까? 아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엄마 젖이 아닌 다른 걸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먹었어요? 선생님 아이들도 엄마 젖을 못 먹었습니다. 선생님도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왜?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 걸. 그래서 선생님은 뭘 먹었냐? 우리는 뭐 먹었죠? 우리는 소젖을 먹고 컸어요. 소젖. 이거 뭐야 이게? 우유. 아기 때는 이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분유. 엄마가 낳는 젖은 모유라고 하잖아요. 그래. 모유를 먹고 자라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엄마가 여러분을 충분히 먹을 만큼의 모유가 나오면 좋은데 아닌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인체의 신비이기 때문에 선생님 부인 같은 경우도 모유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분유를 먹고 자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할 거야? 분유 어디 거 먹었어요, 여러분들? 분유 생각보다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한 통이 막 3만 원씩 해. 여러분 엄청 먹었을 거야, 먹고 싸고. 이게 근데 이거를 먹으면 되는데 조선시대에 분유가 있었냐 이 말이지. 분유 만드는 메이커가 뭐 있더라? 뭐 매일유업, 남양유업 뭐 이런 데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회사가 없었잖아.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대신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엄마를 구했어요. 특히나 양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모유가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모를 구해가지고 유모의 젖을 먹였어. 본인의 젖을 먹이지 않고.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면모가 있기는 한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자기의 아이에게도 직접적으로 우유를 먹이려고 하지 않았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좀 바보 같은 짓이야. 내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행동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굉장히 뭐 원초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에휴 우리는 귀족인데, 우리는 돈도 많은데, 우리는 배운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은 이렇게 요모에게 맡기고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가꿔야지,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에게 대신 젖을 먹여줬던 유모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시작은 말 그대로 엄마가 젖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분유를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아기가 젖을 어떻게 먹지? 거기에서부터 이 소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시작을 처음 딱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가난한 상황이에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큰 굶주림이야, 여러분. 이 배고프다, 굶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 약간 홍수나 아니면 화재, 태풍, 이런 천재지변급이라고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가난하다, 배고프다,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작중의 배경이 되는, 작중에 보니까 뭐 정조대왕 나온 거 보니까 딱 요 시기야. 요 시기에 이 현종이 누구냐면 여기 작품에 나왔던 정조의 위구나, 이때는 정조의 조상님인데, 이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기근이,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이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났어요. 모두 다 굶어 죽는 시절이었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뭐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사람들 별로 안 살았긴 할 텐데, 다 아메리카에서도 엄청난, 이게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과학을 배우면 이 시기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소빙하기 같은 게 온 거야, 여러분. 이 시기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농사가 안 돼. 곡물이 생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와 병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이 거의 전체 인구의 몇십 %까지 되던 시절이야.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 지금 뭐 여기다 뭘 끓여서 먹냐면 그냥 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옷 이런 것도 그냥 끓여서 먹고, 마룻바닥 있잖아.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뜯어가지고 끓여서 먹었어. 그 다음에 여기 초가 지붕 있잖아. 이 초가 지붕도 뜯어가지고 끓여서 먹었어. 그래서 무슨 맛으로 먹어요? 당연히 맛이 없겠지. 무슨 맛이겠어? 그냥 말린 나무 맛이겠지. 말린 식물 맛이고. 그거라도 먹었어야 됐어. 선생님, 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며 풀이며 뿌리며 껍질이며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이미 다 끓여 먹었어. 소며 개며 닭이며 뭐 쥐며 지렁이며 뭐 벌레들까지 다 먹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하신 임금님 누구예요? 가장 훌륭하신 임금님. 딱 뭐 답 나왔지 뭐. 선생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지.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고 우리 역사 최고의 임금님으로 뽑히는, 그래, 세종대왕님 시절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 조선왕조실록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선생님이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세종대왕님의
역사를 쓴 세종실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실록. 조선왕조 실록 중에. 이 세종실록에서도 세종대왕님이 엄청 기뻐했어. 뭐 올해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30만 명밖에 굶어 죽지를 않았구나. 신하가 보고한 거야. 전하하면서 올해는 곡식이 풍부하여서 조선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30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이고 30만 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거 태평성대구나. 태평성대. 이거 보세요 여러분. 1년에 3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야. 엄청난 일이잖아. 30만 명이야. 30명이 아니고 30만 명. 근데 어떻게? 역시 우리 임금님이 훌륭하시니까 농사가 잘 돼가가지고 30만 명밖에 안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왜? 딴 때는 훨씬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니까. 이 경신대기근에는 몇만 명이면 500만 명 정도 얘기해요. 5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유럽도 프랑스, 독일 뭐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럴 만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어려운 문제였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굶는다라는 건, 굶는 건 언제 굶어? 다이어트 할 때밖에 안 굶어요. 솔직히 선생님이야말로 굶어야 되는데 선생님 오늘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야말로 자체 기근을 좀 해가지고 살을 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가지고 있잖아. 이때 얼마나 어려웠냐? 여기 기록에 보세요. 기록에 보면은 병조판서,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그 후임인 서필원, 그러니까 전대 국방부 장관과 이번 국방부 장관, 나라에서 이 당시 판사가 6명밖에 없었어. 장관이 6명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굶어 죽었어 여러분. 조선의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굶어 죽는 시대였어 여러분. 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와 있던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거 상식으로 하나 알고 있으세요. 장관이 굶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장관이 6명밖에 없는 장관이 삼순구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삼순구식,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요즘에 나 요즘에 삼순구식도 못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선생님 삼순구식 하셨다기에는 너무 포동포동 살이 올랐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9번 먹는다는 거지. 9번 먹는다. 9구자에 먹을 식자지. 9번 먹는다야. 그럼 삼순이 뭐냐? 3번인데 뒤에 순이 뭘까? 3번. 3일에 9번 먹는다? 그럼 삼시세끼 아니야. 하루에 3끼씩 3일 먹으면 9끼. 그럼 3일은 일단 아니겠네. 이 삼순이 뭘까요, 여러분? 며칠 동안 9번 밥을 먹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맞아. 허니블렌드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순이 열이라는 뜻이야. 그럼 결국 3 곱하기 10, 30일이에요, 여러분. 30일 동안 9끼를 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나누기 한번 해볼까? 10일 동안 3끼, 3으로 나누면 되죠. 선생님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합니다. 열흘 동안 여러분 밥을 3번 먹는 거야. 열흘 중에 3일을 먹는 게 아니라 열흘 중에 3끼를 먹는 거야. 오늘 아침을 먹었다. 그럼 다음번 밥은 언제야? 내일 없습니다. 모레 없습니다. 글피 저녁이나 그글피 아침 정도 먹는 거야. 오늘 9월 24일이잖아. 쌤이 9월 24일 날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다. 그럼 다음번 밥은 언제 먹냐? 9월 27일 저녁이나 9월 28일 아침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달을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30일이면 3, 3은 9, 90끼 먹어야 되잖아. 이럴 만큼 가난한 시대였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중에서도 보면 어때? 푸시리하고 푸시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전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희어 멀거나 죽 끓여서 먹고
그 덕에 귀손이는 배고프다고 하니까 엄마의 젖을 먹지. 왜? 엄마가 아기를 낳았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가 먹어야 될 젖을 못 주고 있는 거야. 왜? 이때 당시 여러분 상황이 이거 삼순구식하고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봐. 3일에 밥을 한 번 먹는데 그 엄마가 젖이 많이 나오겠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가 충분히 밥을 먹고 영양분이 있어야 그 영양분이 젖으로 나와갖고 아기한테 가는 거잖아. 근데 엄마가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줘? 여기도 보면은 봐봐. 응? 엄마가 이렇게 아기 안고 있잖아. 이 아기 봐봐. 얼마 나가서 뛰어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엄마한테 매달려갖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기한테 젖을 주지 않고 귀손이한테 주고 있었지. 왜? 어차피 엄마의 젖은 양이 정해져 있었고 이거를 아기한테 주지 않고 차라리 귀손이한테 줘야겠다. 왜? 귀손이는 아들이니까. 이때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푸시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엄마는 왜 맨날 귀손이만 좋아하고 왜 아기는 돌보지도 않고 나보고는 맨날 귀손이 잘 보살펴라. 귀손이 주게 뭐 가지고 와라. 밥도 맨날 귀손이만 더 주고 아버지가 남긴 것도 맨날 귀손이만 먹고 나도 배고픈데 아기도 배고픈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책을 한 권 줍니다.